자, 기본 유형 우리가 57점을 맞아야 되는 총 27문제요. 요거 참고로 얘기해주면 엊그제 평가원 시험 봤잖아. 너네 앞에 있었던 애들이 너네 선배들이야. 정시 화토반인데 이 친구들 중에 내가 맨날 자랑하던 친구들이 바로 2반에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이 시드 성적으로 이 시드 연습으로 성적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준 성적들 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다 마음에 안 들고 더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걸 거고, 거기에 출발점이 오늘 얘기하는 이 기본 유형 실전 전략이에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못하는 것보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면 안 돼. 무조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한 명씩 얘기했는데 빨리 푸는 것만큼 최악의 공부가 없어. 빨리 풀면 안 돼. 그냥 천천히 해. 생활의 달인 예시를 맨날 너네한테 들어주는데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빨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빨라진 거야. 시간은 알아서 줄어들어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시간은 주는데 자꾸 틀리는 거야. 28분 걸려서 55점 맞은 애랑 33분 걸려서 57점 맞은 애랑 압도적으로 후자가 유리합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듣기를 6번 틀린 놈이 79점 맞아왔거든. 고열평가. 이게 니네 미래가 돼선 절대 안 돼. 알겠지? 내가 왜 오늘 이 수업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는 그냥 이것만 기억해. 탄탄한 기본기를 닦는다. 시드는 그런 교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급하게 풀면 빨리 틀린다. 그러니까 빨리 풀면 빨리 틀린다는 거 명심해.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듣기부터 볼게요. 너네 시험지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시험지랑 같이 보시면 돼요. 듣기에 1번부터 3번. 그 아까 듣기 할 때 앞뒤 왔다 갔다 한 친구도 있을 거야. 그거 하지 마. 알겠지? 내가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마. 알겠지? 나중에 알아서 가르쳐 줄게. 근데 지금 니네가 자꾸 1번 풀다 뒤로 가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아까처럼 애매하고 어설프게 풀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니네가 실력이 쌓이면 여기 솔직히 듣기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듣기가 완벽해지만 알아서 가르쳐 줄 테니까 당분간 내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절대로 듣기 할 때 뒤로 넘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자, 근데 1번은 빨리 풀 수 있어.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오해하시면 안 돼. 시드 연습할 때는 뒤로 넘어가지는 마시는데 어디를 읽으면 빨리 넘어갈 수 있는지는 찾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좀 보여줄게. 복잡 문제는요, 일단 듣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지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를 미리 짐작하고 들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학교랑 식당, 급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추론하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문적 문제는 앞에서 내가 누군데 아니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보통 나와.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쭉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답의 근거가 꽤 앞에 나오니까 너네 집중력 있게 앞에서부터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로 결론은 뭐냐면 너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듣기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뒤로 넘어가는 애들 많거든. 너네는 넘어가지 말고 1번에서 선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돼요. 왜? 답의 근거가 앞부분 나와요. 근데 좀 솔직히 좀 슬픈 게 이번 너네 시험 본 거는 조금 뒤에 있어.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 웬만하면 보통 고3 애들 거 딕테이션 보면 답의 근거가 이쯤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들으면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 하냐면 Hello students, I'm the school nutritionist, Mr. Jackson. 영양사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나 누군데, 영양사인데, 교장인데, 교감인데, 너네 관리사무소장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소재를 먼저 파악하면 좋겠죠. 이렇게 쭉 했는데 Over the past week, we have conducted a survey on the school website about the meals you ate this semester. 그래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불행히도 하지만 Less than 50% of students answered the survey. 그래서 보통 사실 여기서 답의 근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읽고 답을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동작이 가잖아. 아 설문조사를 50도 안 했으니까 그럼 더 하겠다는 거겠구나 하고 연장으로 푸신 분들도 크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답의 정확한 근거는 사실 어디 있었냐면 We decided to expand the survey period.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설문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쌤 같은 경우는 이 M이 무슨 뜻이냐면 마스터키라고 해요. 그래서 마스터키는 지문에서 답으로 가는 정확한 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저 답이에요 손드는 애다가 너네 밑줄 그어와야 돼. 딕테이션 할 때 앞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빨리 넘어가는 연습은 안 해도 되는데 빨리 넘어갔을 때 그 판단 센스는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너네가 딕테이션 할 때 여기가 답의 근거네 라고 하고 마스터키 찾아오셔서
내가 해설해줄 때 니네가 판단하는 거랑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내년에 넘어갈 거야. 알겠지? 이거 넘어가는 연습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를 먼저 읽습니다. 아시겠죠? 선지를 먼저 읽는데 너네 조심해야 돼. 발문 조심해. 여잔지 남잔지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면 두 사람 공통의 의견으로 가끔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발문을 잘 보고 이런 데다 밑줄 그으면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여자의 의견이야. 남자가 아니라. 그럼 선지를 먼저 읽고 보면 아, 독서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미리 짐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답의 문과 꽤 앞에 나와. 그래서 여자가 자기 주장을 한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 똑같이 얘기해. 그럼 굳이 또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서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볼게요. Mike, what are you doing? I'm searching for books to read. My teacher recommended reading novels during the vacation. That's a good recommendation. Really? Why do you say that?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서 뭐라 그래? Reading novels can help you experience another person's feelings. 소설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도와줘 라고 하고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하거든. 왜? 엠퍼시티가 이거랑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듣고 몇 번 하시면 돼요? 3번 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빨리 듣고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너네가 마스터키 밑줄 쳐오셔야 돼요. 됐죠? 자, 3번 관계 문제는 먼저 선지 읽을 필요 없어. 이거는 먼저 읽는다고 유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굳이 읽진 않아도 되니까 여기서는 조금 늦게 돌아가도 돼. 듣기 할 때. 그죠? 선지를 안 읽어도 되니까. 그지? 그래서 띵동 했을 때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돌아오시면 돼요. 선지를 안 읽어도 되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자기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암시하는 힌트를 하나씩 툭툭 던질 거야. 이것도 앞에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보면 Logan Williams speaking. Hello, this is Mark Marrying cover. I'm wondering if I can increase the number of guests for our company holiday party. 자, 우리 holiday party를 하겠대요. 그러면 여자는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의뢰한 거고 얘는 지금 reserve 자기가 예약을 해준 거지. 그럼 얘네가 마스터키죠. 아, 그럼 얘는 파티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주는 사람, 얘는 파티를 열고 싶은 사람. 그 파티 플래너랑 의뢰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결론은 뭐냐면 1번부터 3번은 다 듣지 않고 앞에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오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딕테이션 하실 때 반드시 밑줄 그어보세요.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밑에부터는 사실 4번부터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뒤로 넘어갔다가 오히려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실수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4번부터는 그냥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아, 뭐 굳이 넘어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서울대를 지망하는 애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뒤로 안 갑니다. 듣기 할 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듣기를 틀리는 것만큼 가장 천치 같은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걔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굳이 안 넘어가도 50분 안에 풀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듣기 할 때 뒤로 넘어가는 행위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임은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4번부터는 이제 다 뭐냐면 이거 그거야. 번호 순서대로 진행돼. 알겠지? 자, 듣기는 절대 어렵게 못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한테 시간을 최대한 뺏어야 돼요. 근데 현재 다 1번에다 해놓으면 어떻게? 니네 1번 풀고 넘어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웬만하면 4, 5번에다 넣지. 그렇다고 4, 5번만 들으면 되니까 3번까지는 독해야지. 이런 바보 같은 행위 하지 마. 이번 9월 평가원데 4번 딱 3번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친 짓 하지 말고 듣기는 그냥 들으세요. 보통 그림 문제는 모양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그라미냐, 네모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치요. 이것도 니네 들으면 알겠지? Under the shelf라고 했고 Under the window라고 했잖아. 이렇게 위치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수요. 여기는 막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여기 NT라고 했잖아. 그리고 to라고 했고 그지? 이렇게 개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딕테이션만 열심히 하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5번. 할 일인지 부탁한 일인지 발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번에 너네 문제는 부탁한 일이었죠? 그럼 부탁한 일에다 반드시 밑줄 긋고 푸셨어야 돼요. 그래서 발문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들어야 돼. 애초에 끝까지 니네 이거 딕테이션 끝자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의 공고 있잖아. 너 티켓 좀 구매할래? 이거 듣고 풀어야 돼. 애초에 맨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들어야 돼요. 왜냐면 막판에 단수로 갑자기 틀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중간만 듣고 틀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렇게 실수 유발하는 구간이니까
무조건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자신 없는 사람. 없어? 숫자는 그냥 눈대중으로 기억으로 푸는 애들인데 그럼 진짜 큰일 나. 수능 때 반드시 쓰면서 푸셔야 돼요. 나조차도 실제로 이거 나 푸는 거거든? 여기 이렇게 표시하죠? 몇 달러인지 이렇게 다 표시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맨날 메뉴랑 가격을 보통 얘기해. 메뉴는 보통 2개 정도 나올 건데 너네 초콜릿이랑 스트로베리였나? 그럼 난 어떻게 하냐면 C랑 S 이렇게 써놔. 알겠지? 그러면 몇 달러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X 달러, Y 달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통 그 다음에 수량을 얘기해. 얼마 살 건지. 오늘은 이번에는 하나였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뭘 하냐면 보통 추가 구매를 많이 하거든? 보통, 그죠? 추가 구매를 하면 뭐 거기에 또 다른 거 몇 달러. 그럼 이거 더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겨? 할인이요. 할인은 보통 비율로 할 때가 많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0%야. 왜? 그냥 이런 거지. 50달러 딱 더해서 나왔으면 10% 까면 그냥 여기다 0 한번 빼면 되잖아. 그냥 이거 어차피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산수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보통 웬만하면 10달러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가끔 50% 나올 때 있고 20%는 진짜 웬만한 거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비율 해가지고 푸시면 되고 아니면 비율이 아니라 그냥 얼마 깎아줄게 라고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숫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시험지에서 쓰면서 풀어라. 그래서 머리를 믿지 말고 니네 눈을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실수하면 보통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 그다음 이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처음부터. 너 왜 안 와? 이래서 안 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이래서 안 와?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죠? 보통 자주 나온 클리셰가 뭐냐면 왜 너 그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Why not? 여기가 이제 정해진 거야 보통. 끝에 거의 끝자락에서 이것도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나 스크립트 써야 돼. 그래서 답 이거였죠? 그래서 답이 공부가 이거야. 이거는 계속 꼬치꼬치 해묻다가 막판에 물어본 데가 답이니까 그냥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언급 유무 얘도 마찬가지. 아까 그림이랑 똑같아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럼 당연히 다 대개 어디야? 5번이랑 4번이야. 니네도 아마 이번에 4, 5번 중에 하나씩 겁니다. 그죠? 이것도 순서대로 진행돼서 거의 막판에 4, 5번에서 답인 경우가 많은데 얘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 프로그램, 그러니까 명시해요.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 다 그대로 얘기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헬드, 어디서 열려? 이런 거. 그지? 그리고 언제야? 그리고 얼마야? 이렇게. 그죠? 이것만 다 들으면 돼요. 쉽죠? 자, 내용 파악. 이것도 봐봐. 이거 니네 시험지 보면 3쪽 같은 데는 그 선지 구성이 되게 정갈해. 글자 순서대로요. 긴 거에서 짧은 거, 짧은 거에서 긴 건데 얘 봐. 뒤죽박죽이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보통 선지 구성은 글자 순으로 하는 게 국룰인데 지금 저렇게 했던 건 뭐야? 글자 순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문의 흐름 순이라는 뜻이야. 그럼 잘 봐. 이것도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네. 얘도 답이 그래서 4, 5번 힌트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고 보통 단위 관계로 꼴 때가 많아. 막 유료인데 무료라고 한다던가 신청을 언제까지 해라 하는데 사전 신청이라던가 이런 단위 관계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10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순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순서대로. 알겠지? 이건 그래서 안 듣고도 풀 수 있다. 그리고 잘 보면 나는 20달러 제일 싼 게 좋아 이러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는 30달러 이상은 쓰기 싫어 이렇게 제거되고 얘 먼저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 별론데? 이렇게 제거되고 그다음에 얘만 둘만 X지. 나는 동그라미 있는 건 스토리지 들어가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the more the better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급으로 장난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도표 문제는 비교 표현 비교급이랑 최상급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뭐 more than, less than 이런 거 있지? 이것도 딕테이션을 다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답은 무조건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이렇게 안 보고도 풀 수 있다는 건 그리고 뭐야? 얘네 시간 뺏는 거예요. 다. 그래서 4번부터 10번 정리해줄게요. 여긴 그냥 틀리는 거 이유가 없어. 그냥 덤벙거리는 거야. 특히 난이도가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니네가 잘못 들었거나 집중력이 해이해졌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네 그냥 시간 뺏는 거야. 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시간 내주세요. 알겠죠? 여기서 빨리 풀려고 하다 골로 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 12번. 여기 의외로 많이 틀리죠? 여기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무 짧아서. 원래 이게 니네는 지금 이게 듣기가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1, 2번이었어. 그래서 고1 때 모의고사 푸신 분이 많이 기억나시겠지만 얘네 1, 2번이었을 때는 이거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거든.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밖에 보다가 새 날아가는 구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틀린 애들도 많아요. 왜냐면 네 마디 남고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이거 틀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뒤로 갔다가 넘어오다 타이밍 놓쳐서인 경우랑 두 번째 문제는 선지 있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열심히 읽고 있는데 띵동 하면서 12분만 이제 니네 똥줄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앞에만 못 푸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선지 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알겠죠? 반번거리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13, 14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견이 없어. 그냥 이거 틀리는 거는 선지 해석을 너무 못한다거나 아니면 청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딕테이션 연습이랑 실전 해석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피나는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얘는 좀 달라. 얘도 똑같이 응답을 고르는 건데 얘는 상황을 설명할 거야. 그래서 혼자 막 떠들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답의 근거가 나오는데 어디냐면 여기. Amanda wants. Amanda는 원한다. 여기가 답의 근거고요. 지금 잘 보시면 뭐야? 거기 끝자락에 나오죠? Amanda는 원해요. Natalie가 stop wearing headphones while riding. 이게 답의 근거죠? 이런 거 찾으시면 돼. 특히 once가 나오면 거기가 답의 근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듣고 풀어야지 하고 앞에서 줄줄 시간 끌다가 여기로 돌아오면 너네 진짜 망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천천히 다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문복합. 장문복합 한 번에 못 푼다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한 번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뒤로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16, 17은 뒤로 가셔야 돼요.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니는 독해를 풀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줄게. 16번의 답의 근거는 앞에 나오고 17번의 답의 근거는 뒤에 나올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6번은 일단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번을 풀고 그 다음에 독해 가는 게 아니라 16, 17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발문을. 16번은 주제가 나올 거야. 그럼 선지를 먼저 읽으셔서 얘가 무슨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동물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17번에 언급된 땡땡이 아닌 것은 써 있을 거야. 언급된 그 땡땡에서 소재 찾아야 돼. 이거 아마 동물이었나? 동물 맞니? 그럼 얘 동물을 나열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7번도 마찬가지야. 언급 유무잖아. 순서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얘도 답이 보통 4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 앞에 답의 근거가 있어. 보통 담화문 혼자 떠드는 거라서 이거 보통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혼자 막 떠들 강연이나 아니면 라디오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강연이죠. Hello everyone, I'm Dr. Martin Muller. Do you know that mathematical ability is widespread in the animal kingdom? 동물 왕국에서 수학적 능력이 널리 퍼진 사실 아세요? 라고 하죠. 이 mathematical ability가 뭐랑 연결돼요? counting이랑 연결되죠. 그래서 many biologists have suggested that counting is not unique to humans. 인간에게 고유하지 않다는 건 동물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6번의 답의 근거예요. 그래서 16번도 마스터키 찾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16번 바로 푼 다음에 그러고 이제 포일 챔플 했잖아. 그럼 나열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주저리 하나씩 나열할 겁니다. Wolves, chickens, 이런 식으로. 뭐 desert ants 이런 식으로 나열하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답을 풀었어야 돼요. 17번. 그러고 한 번에 풀고 바로 어떻게? 옆에 18번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뭐 4쪽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듣기가 끝나요. 그럼 이제 목적부터는 듣기 정리하면 1번부터 3번은 빨리 풀어야 돼. 거기에 플러스 16, 17. 요거는 빨리 풀어야 돼. 근데 4부터 15는 천천히 푸세요. 아시겠죠? 성급하면 성급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알려준 대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이 대목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8번이요. 18번. 자, 현수야 이거 어디부터 읽어야 돼? 문제 풀었을 때. 여기서부터 그죠? 선지 먼저 읽어야 돼. 알겠지? 선지 먼저 읽어. 선지를 먼저 읽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강당 얘기가 나오겠네. 이것도 잘 봐. 정답률이 안 낮아. 그럼 정답률이 안 낮은 문제는 다 뭐 하냐면 니네한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뺏을까를 고민해. 그럼 답의 근거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만 읽지 말라고 함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읽어. 시간을 뺏으려고 의도한 거니까 그냥 니네 시간을 내주면 돼. 알겠지?
안 그러면 너네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면 students will not be able to use the auditorium.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폐쇄할 거니까. 그래서 1번 옆에 마스터 키만 잘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 분위기가 19번입니다. 자, 신경 분위기는 너네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이건 근데 니네 애석하게 그냥 단일 신경이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변화가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신경 변화로 설명해줄게. 이거 2년 전 수능이에요. 자, 이거요. 저 15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 18번 목적 문제는 천천히 풀어야 돼. 근데 신경은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신경 문제 틀리는 사람 다 뭐다? 여기 있는 단어 몰라서 그런 거야. 알겠지? 너네 능률고사 30에서 40대에 신경 정리되어 있는 파트 있을 거야. 거기서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 만약에 모은 단어가 하나라도 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 9월 되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재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봐봐. 변하잖아. 그럼 앞에랑 뒤에가 신경이 다를 거면 그럼 급단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절대 낼 수가 없어. 애매해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이었던 신경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부정적이었던 신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쌤은 세모 같은 경우는 너네 보통 연결사에다 많이 하잖아요. 영어 강사들이. 저는 연결사에다 세모 안 치고요. 이거는 부정적 키워드일 때 쓸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긍정적 키워드일 때 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국어랑 같이 합쳐서 가르치려고 일부러 통일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Looking out the bus window, Jonas could not stay calm. 조나스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슬퍼서 유지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판단하면 안 돼. 다음에 근데 봤더니 he had been looking forward. 뭐뭐를 기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원아 기대하는 거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럼 동그라미로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부정인 거 싹 다 탈락이야. worry, indifferent 이거 탈락. 알겠죠? 맨 끝에 봤는데 sign은 sign 현수 무슨 뜻? 사인. sign? sign. 지원이 무슨 뜻? 자, 단어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sign은 한숨이라는 뜻이야. 너네 시험 끝나면 어머니가 쉬시던 그 한숨. 에휴 이거 이게 긍정이야? 지원? 부정이죠? 끝. 됐지? 그러면은 긍정인 건 다 탈락.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한숨 쉬는 게 공포에 질린 건 아니죠? 실망했으니까 그런 거지. 다 되고 없어. 15초 만에 푸셔야 돼요. 수능 때. 알겠지? 이렇게 긍정이나 부정 포인트만 찾아오시면 돼요. 됐죠? 자, 주장. 예슬아 어디부터 읽어야 돼? 이제 주장 문제 왔어. 어디부터 읽어야 돼? 선지. 알겠죠? 선지 먼저 읽어서 무슨 얘기할지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장 문제는 저 답이에요. 손드는 애도 있어. 그것도 목적이랑 똑같이 뒤쪽에 있어요. 알겠죠? 그거 마스터키 찾아와. 알겠지? 얘는 어디 있었더라? 이거 좀 앞에 있어. 그래서 나는 보통 however 같은 데 세모 많이 하잖아.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V 체크할 거예요. 왜? 접혔다는 뜻이야. 그러면 앞에가 안 중요하고 이제 뒤에만 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 잘 보면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Successful cooperation. 알겠죠? 그럼 여기 답의 근거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답 2번.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마스터키 찾아오시면 돼요. 18번부터 20번에. 자, 마지막 4쪽. 도표 문제랑 내용 문제랑 실용 문제 이렇게 네 문제 있는 4쪽 있죠? 성주야, 4쪽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선지. 5번부터 풀면 돼. 얘들 알겠지? 너네 거기도 선지 잘 봐. 뒤죽박죽이야. 그 이유 뭐야? 순서대로 구성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특히 27이랑 28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치하지 않는 건지 일치하는 건지 그거 꼭 구분해.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5번부터 푸시면 돼요. 근데 니네 이제 앞으로 한강 교수님들이 니네 5번부터 푸는 거 알아서 한두 문제는 3번에다 그랬지. 요즘 1번에서 내려가나 5번에서 올라가나 가운데서 만나게. 근데 어쨌든 얘네가 보면 알겠지만 5번부터 푸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앞으로 5번부터 푸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오늘 까먹고 43부터 45 안 푸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이거 설명하고 오늘 집에 갑니다. 알겠죠? 잘 들으세요. 자, 요거는 기본 유형에서 그나마 좀 어렵죠. 왜? 짐이 좀 기니까. 근데 이것도 쉬워. 정답률 되게 80~90%예요. 수능 때 이것 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자, 이거는 너네 국어 소설 문제랑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어 소설 문제, 소설에서 니네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인사, 내적,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이것도 보통 스토리가 많이 나와.
스토리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인물이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인물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나왔잖아. A를 읽을 때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표시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게 등장인물이 꽤 여러 명 나왔거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There was a little girl named Melanie. 멜라니라는 여자애가 있었다는 거잖아. 이렇게 앞에 대문자 따서 M 표시하시라고요. 알겠죠? And she wanted to be a ballet dancer. One day, Melanie's mother. 자, 멜라니의 엄마 나왔네. 그럼 등장인물 벌써 한 명 또 나왔지. 여기다 mother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소문자 M 하면 되지. So we're dancing with a flawless dance and enthusiasm of a ballerina. Isn't it strange? Melania's dancing so well without any formal training. 여기 뭐냐면 엄마가 놀라는 거야. 얘는 어떻게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이렇게 발레를 잘 추지? 와 대단해 우리 딸 이러고 있는 거야. Her mother, I must get her. 아 여기서 I는 누구예요? 엄마죠. 왜냐면 나는 그녀한테 전문 수업을 시켜야겠어라고 하면 여기 her는 당연히 멜란이겠죠. 그럼 A는 멜란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A는 M이겠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B, C, D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B랑 C, D 맨 앞에 꼬다리지 맨 앞에 거기만 읽어서 가장 적합해 보이는 대로 연결해서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B를 봤는데 갑자기 실망해서 그들은 집에 돌아왔다. 지금 기뻐서 날뛰고 있는데 갑자기 실망을 어떻게 하냐고. B는 너무 비약이죠. 패스. C, just then 그리고 나서 the ballet instructor 발레 강습자, 교습자인데 그러니까 발레 가르쳐주는 과외쌤 문제는 더가 붙었네. 그럼 앞에 나왔다는 거잖아. A는 없는데. 그럼 C도 탈락이죠. 그럼 무조건 D가 답입니다. 왜? The following day, 다음 날에 Melania accompanied her mother to a local dance studio.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학원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D가 무조건 1번이고 제발 부탁할게. D가 1이라고 확신을 했으면 눈으로 보고 풀지 말고 여기다 제발 1번이라고 써주라. 알겠지? 이거 내가 옛날에 실수한 적 있어서 그래. 분명히 나는 D12로 읽었는데 이상한 귀신에 홀려서 현지는 DBC 고른 적 있었어 내가. 옛날에 강사 2년 차인가? 그때 그래서 애들한테도 강조했습니다. 제발 써 알겠지?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막 읽을 거야. 여기도 C가 누굴 거냐면 멜라니고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여기 마지막에 뭐냐면 여기에 등장인물이 애들러라고 또 나와. 근데 애들러가 뭐라 했냐면 쟤 별로 못하는데요? 라고 해서 이제 실망한 거거든. 그럼 얘가 2번이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 그럼 사실상 끝났지? 사실상번에 D, B잖아. C는 안 읽어도 되지. 왜 D, B가 확실한 거잖아. 그럼 43번 여기서 풀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44번 같이 풀고 그 다음에 45번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타다닥 풀어. 알겠지?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등장인물 나올 때마다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는 앞에 꼬다리만 보면서 연결을 하시되 확실하면 바로 넘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 쓸 거. 됐죠? 이렇게 하면 기본 유형 끝이고 이거 다 맞으면 57점이에요. 근데 의외로 지금 고3 애들 중에 이 9월 평가원에서 이 57점을 틀린 애들이 꽤 많아. 근데 그 틀린 애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2등급이었던 애 맨날 2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9월 평가원 3등급 나왔거든? 77점이에요. 맨날 86점, 88점 찍었던 애가. 근데 얘가 무슨 대천사를 이렇게 했냐면 듣기 3점을 틀렸거든. 그래서 점수가 77점 나왔어요. 79점도 있어요. 78, 콜렉션이네. 다 있어. 얘네가 절대 맞아서는 안 되죠. 그게 어디서 출발한다? 얘. 내가 얘기했던 그 6개월이 걸린다는 게 얘야, 얘. 기본이요. 너네 내년에 무조건 3월부터 50점 다 맞아야 돼. 알겠지? 그러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1부터 5대2 단어만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외우는 거 알려줬지? 그래서 외우시고 제발 발음 회화, 발음 꼭 연습해요.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